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체청년 추방 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시가 90만 명에 달하는 ID NYC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1993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인 인구가 뉴욕, 뉴저지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신형 주차 미터기를 통한 주차 위반 자동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청년 추방 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어쩌지 못하고 차기 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나친 희망을 가질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7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의 인물 선정을 계기로 가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카 수혜자들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했다며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결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들 무엇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임지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다카 폐지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언급 외에 국토안보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 존 켈리가 국토안보 장관에 낙점됐습니다. 당초 국토안보 장관에 초강경 반이민파 크리스 코바 캔자스주 내무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존 켈리도 그동안 불법 이민 단속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온 인물이어서 앞으로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 방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려 속에서도 뉴욕시 ID NYC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뉴욕시 신분증 신청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는 폐기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7일 ID NYC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을 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ID NYC의 기록을 불법 체류자 색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그동안 ID NYC 신분증을 발급받은 90만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체자 색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ID NYC 신청을 우려하는 뉴욕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 ID NYC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ID NYC 신청서 접수는 이르면 1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311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출신 뉴욕주 의원들은 지난 5일 ID NYC 신청자들의 정보를 폐기하려는 뉴욕시는 공공기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는 심장병과 뇌졸중, 당뇨병, 약물 남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해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78.8세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1993년 75.4세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왔으나 22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 전체 사망률은 1.2% 증가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7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약 45%는 심장병이나 암으로 숨졌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소폭 줄어든 반면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당 29.4명으로 전년에 25.4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백인 남성과 여성, 흑인 남성의 사망률은 증가했고 흑인 여성과 히스패닉의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은 여성이 앞섰습니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76.3세, 여성의 기대 수명은 81.2세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약 5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인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7일자로 발표한 아메리칸 지역사회조사 2011에서 15년 인구 현황 추산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한인 인구는 146만 214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한인 인구는 2015년 13만 3,332명으로 전년보다 239명 줄었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나소 카운티가 5.3% 증가를 보였고 서포 카운티 4.4%, 맨해튼 2.5%와 브루클린 2.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퀸즈와 브롱스는 각각 1.0%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도 2015년 한인 인구가 97,265명으로 전년 대비 98,177명에 비해 0.9% 감소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2014년 58,483명에서 2015년 57,598명으로 1.5%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주차 위반 자동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운 측은 90일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펠팍 주차 미터기는 지난해 가을 전면 교체됐습니다. 이 신형 주차 미터기에는 감시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주차 시간이 만료되면 5분 후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로 벌금 티켓이 발송됩니다. 이 같은 자동 단속은 앞으로 90일간 시범 프로그램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감시 카메라를 통한 자동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실제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타운 정부는 해당 미터기 화면에 영어와 한국어 등으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모든 미터기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정식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이 형성된 펠팍의 최대 문제로 주차난이 꼽히는 만큼 자동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용객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 펠팍 주차 미터기의 경우 오작동 문제가 자주 보고돼 기계를 통한 자동 단속은 한인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도 큰 상황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전 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50개 뉴욕시 전철역에 와이파이 설치를 끝내고 연말까지 279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TA 관계자에 따르면 6일까지 트랜짓 와이파이가 설치된 뉴욕시 전철역이 25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안드류 코모 주지사는 그동안 MTA를 21세기 스타일로라는 기치 아래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추진했고 이에 MTA는 2011년부터 전철역 내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시작해 2017년 말까지 전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의 세계는 전철이나 지하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MTA의 현대화와 승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것은 주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목표이고 이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랜 센트럴, 해럴드 스퀘어, 타임 스퀘어 등에서는 우선적으로 와이파이가 설치돼 서비스가 제공돼 왔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뉴욕시 전철역이 175개로 늘어난 것을 기념해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짓 와이파이를 사용해본 브루클린 거주 한 주민은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연결되는 와이파이 서비스보다 더욱 부드럽고 빠르게 연결돼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무선 인터넷 속도는 세계 7대 주요 도시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에 비해 5분의 1 수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 도쿄, 홍콩 등 세계 주요 7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2016년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음성 통화 품질 등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뉴욕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빠른 도시는 캐나다 토론토였습니다. 한국의 평균 무선 인터넷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는 117.51 메가bp로 나타났는데 뉴욕시는 한국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품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전철과 기차, 고속도로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뉴욕의 경우 평균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음성통화의 경우 통화 성공률은 토론토 99.23%, 홍콩 95.54%, 런던 93.14%로 나타났고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도 대부분 90%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89.92%로 나타났고 일본도 90%를 밑돌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차압 위기에 처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권리 장전에 의하면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7일 발표한 소비자 권리 장전에 따르면 차압 위기에 처한 집주인은 법원의 차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은행은 차압 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집주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 집주인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차압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집주인과 은행 간의 합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이 시작될 때 집주인들에게 소비자 권리 장전을 공지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이와 같은 소비자 권리 장전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14년 이후 거주자 없이 버려지는 이른바 좀비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좀비 주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은행들이 집주인이 떠난 차압 주택을 방치할 경우 하루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기지 은행들은 차압주택 현황을 뉴욕주 재정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에 따르면 주내 좀비 주택은 12,000채이며 뉴욕시에서도 700여 채의 주택이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패사데나를 가로지르는 210번 프리웨이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물건이 발견돼 프리웨이가 한동안 폐쇄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패사데나 메트로 골드라인 레이크 애비뉴역을 지나는 210번 프리웨이 카플레인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돼 폭발물 전담반이 출동한 끝에 로봇을 이용해 이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수상한 물건은 한 20대 남성이 던진 재킷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동으로 오늘 오전 패사데나 지역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이 전면 차단되면서 출근 시간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제 유니버셜 시티의 폭발물 첩보에 이은 테러 위협이 아니냐며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미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대학 의대 빈두 켈리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013년에서 2015년 미 전역의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35건, 2014년에 55건, 2015년 64건으로 3년 사이에만 총 154건의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건 이상 총기 사고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3년에서 2015년 학교 총기 사건의 55%는 초중고교에서 발생했으며 45%는 대학에서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등이 총기 사건 빈발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관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 낭만의 도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베니스를 보려 해마다 3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울상입니다. 지난 15년간 집세는 2배 이상 뛰어 고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vevo 2 soldi. Until now, I managed to pay my rent using part of my savings. But now the money is gone, and even though I work here, my salary is not enough to pay the full rent. 넘쳐나는 관광객을 겨냥해 대부분의 집들은 호텔로 개조됐고 아파트도 지역 주민보다는 관광객에게 먼저 임대됩니다. 높은 집세 때문에 젊은이들은 베니스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C'è una proliferazione selvaggia di alloggi turistici, lei capisce che per chi abita qui la situazione non è più sostenibile. 대형 여행 가방이 설치된 광장에 모인 500여 명의 주민들. 이들은 각자 캐리어를 끌고 나와 관광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È un segnale evidente di uscita dalla città. Ogni anno Venezia perde 1.000 abitanti, circa 1.000 residenti, e quindi più significativo della valigia da prendere con le proprie cose per andare. 이제 남은 주민의 수는 겨우 5만 4천여 명. 날이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 베니스 공화국의 총독 복장을 한 시민은 곤돌라에 올라타고 베니스를 영원히 떠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This is not a protest against tourism. It's a protest against the policies that the city has followed in the last 40 years, not helping the people to stay in Venice. 지난 9월에는 대형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작은 보트에 나눠 탄 시위대는 연기를 피우고 깃발을 흔들며 관광객은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Because Venetian life is very special. We live on a boat, we do shopping on a boat, we bring our children to school on a boat. And this is quite unique, rather unique. We would like to preserve this. 이런 추세라면 15년 후엔 베니스 원주민은 모두 쫓겨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아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6시 49분쯤 캘리포니아주 북부 펀데일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지진 해일 경보센터는 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샌프란시스코 주민은 SNS를 통해 진동을 감지했다고 밝혔지만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남자 아이 잭슨, 여자아이 소피아라는 이름이 2016년 최고 인기를 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아기 이름 장명 경향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사이트 베이비센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잭슨과 소피아가 요즘 젊은 층 부부들이 선호하는 남녀 아기 이름이었습니다. 잭슨은 원래 잭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성씨이고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합니다. 드블라주 행정부 이후 노숙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5일 기준 뉴욕시 쉘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총 6686명으로 이 중 성인이 36,000명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83%나 증가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쉘터에 거주하는 인구도 2013년과 비교해 25%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렌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최근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원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를 위한 주민 여론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민자이며 아시안들이라며 혐오 범죄로 분류해 벌금을 인상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춥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